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에코프로를 좀 장중에 좀 여러분들께 좀 찍어드리고 싶은데, 자, 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면은, 정말 좀 한숨만 나오는, 그쵸. 뭐 반등이란 반등도 없고, 지금 이렇게 저점을, 그 지수의 하락으로 저점을 찍었던 이 구간까지도 혹시나 이탈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에 대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게 혹시나 다시 한번 또 하방으로 이게 주가가 내려가면서 또 다시 이탈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마도 이 지금 8만 원대 구간 밑으로 깨진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한 번 더 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간들을 깨고서 다시 한번 밑에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좀 같이 좀 만들어내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에코프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개별 종목보다 탑다운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에코프로가 올라가기 위해서 특히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최근에 이런 배터리나 뭐 양극재나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현재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섹터의 전반적인 상황, 이 섹터의 흐름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이 에코프로의 주가를 예측하는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뭐 한다, 지금 뭐 한다 이런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 건, 야, 제발 2차 전지야. 2차 전지 섹터야. 너네들 제발 섹터 살아나 줘라. 내가 기도하겠다 해서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뭐 양극재다, 음극재다 이런 성분이다 공부 같은 거 절대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돈 버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수익을 보는 건 결국 타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냥 간단한 원칙이잖아요. 내가 매수를 싼 가격에 하고 매도를 비싼 가격에 하면 난 돈을 버는 건데, 이 에코프로를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막 이전에 올라가면서 열광했던 게, 야, 2차 전지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막 과열됐잖아요. 엄청나게 과열돼서 포모까지 오고, 그리고 막 쇼스케지도 터트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건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들으면은 좀 아쉽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승 여러분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는 이렇게 한번 왔던 걸 이렇게 한번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은 옵니다. 상승은 오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막 그 에코프로가 우리나라를 거의 잡아먹을 듯한 미친 듯한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그런 상승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들부터는 우리가 현명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보니까 이 금양에서 유증에 대한 8천억 유증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야, 그게 사실 대단하거든요. 자, 금양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잖아요, 악재. 근데 악재를 왜 터뜨리느냐? 야,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해야 주가가 올라가지. 어, 최근에 금양이 막 그 MOU 인도 쪽 MOU나 막 여러 가지 주가 부양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주가가 하나도 미동이 없고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8천억이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정말 최악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주관사가 아마 이 물량들 흡수하고 이 SM랩 상장을 이용해서 아마 주가를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결국 기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2차 전지 쪽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는, 이 세력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양극재 수출이 어땠습니다. 음극재 수출이 어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디에 지금 뭐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뭐 절대 위안 삼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내년엔 좋아진다. 내후년엔 좋아진다. 하면서 좋아지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얘네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를 띄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런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언론이나 뉴스를 보기보다, 이 재료를 보기보다 지금은 우리가 저점을 얘네가 어떻게 형성해 나갈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상승 초입이 나오고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만약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어느 정도 재료를 좀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그럴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좀 시간 낭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비중들이 그래도 꽤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런 개미굴을 형성해 나간 뒤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아마 또 이런 저점 구간, 그리고 이런 저점 구간들, 이전에 좀 크게 보면은, 이전에 상승이 나타날 때도 한 번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튀어나오면서 한 번씩 만들어냈던 지지 라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라인들까지 깨지면 또 단타 물량들이나 개인들의 손절매가 또 나갈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답이 없구나. 그런데 저는 이런 개미굴을 형성해 나가는 이런 타점들에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리고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결국 금리 인하가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성장주 중심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있고 러셀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지금까지 힘을 받지 못했던 섹터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두고 간다라기보다 이런 고점 신호가 어떻게 뜨는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약 기술적 반등이 오면 저는 20만 원이 오면 그냥 다 팔래요. 아니면 저는 25만 원까지는 볼래요. 저는 15만 원까지 볼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점쟁이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는 이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이런 신호들, 고점 신호에 거기에 따른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분명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과 또 조정을 반복해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이 고점까지 굳이 안 가더라도 우리가 손실이 크신 분들도 분명 손실이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가의 가격을 지금 예측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이 에코프로 최근에 뭐 회장과의 또 그런 이슈도 있죠. 회장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전구체로 앞으로 좀 저는 유망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에코프로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 여기에 대한 영향,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차 전지 섹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에고프로가 뭐 얼마나 더 크게, 아무런 뭐 액면불알도 안 됐고 코스피 이전 상장도 안 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요.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살아날 때, 시장이 살아날 때, 특히나 2차 전지 섹터로 시장이 살아날 때, 그때 에코프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게 신뢰가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언제부터 끌고 나가고 얘네가 언제부터 만들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타점에 대한, 앞으로 저점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 나갈 거고, 그리고 이런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얘네들이 분명 만들어내는 시나리오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저항대를 항상 비중 관리로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타점들에 대해서만큼,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큼 제가 이렇게 항상 시장에 대한 브리핑과 타점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010-2011-9671로 저에게 에코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제 구독자 분들만 제가 끌고 갑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만 제가 끌고 가니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진짜 대응과 진짜 전략과 진짜 저는 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런 문자를 드리면서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예고프로 한번 이끌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돈 버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돈 버는 게 뭐다?
이런 매수와 이런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음, 내가 에코프로와 사랑에 빠지지 말고 2차 전지와 절대 사랑에 빠지지 말고요. 확증 편향 절대 버리시고요. 우리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차트로 얘네가 주가 흐름을 어떻게 띄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해 나가셔야 앞으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현재 구간 탑다운 방식으로 이 시장과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이제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저께 금양에 대한 8천억 유증을 보면서 야, 시장이 좀 변하는 게 좀 수상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 마감 후에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찍어서 이 수급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께 먼저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타점이 나올 때 항상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에코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오늘 저녁 혹은 내일 또 영상 드리면서 여러분들 8월 이제 마무리 잘하시고 9월 가을 선선한 날씨에 우리가 수익을 정말 크게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가 봅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